안녕하세요, 여러분. 신비로운 이야기들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제 채널에서는 여러분이 침대에서 편히 쉬시거나 일하면서 즐길 수 있는 매혹적인 동화들을 공유합니다. 혹시 흥미롭거나 신비로운 이야기가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더 많은 신비로운 이야기를 공유할 수 있도록 제 채널에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머리 묶기 의식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경기도 동북쪽 산과 강으로 둘러싸인 오래된 마을 화령은 요즘 사람들에겐 거의 잊힌 곳이었다. 서울에서 불과 2시간 거리지만 이곳에서는 아직도 매년 음력 10월이면 머리 묶는 날이라는 낡은 의식을 치렀다. 이유는 아무도 명확히 설명하지 못했다. 그저 묶어야 한다, 풀리면 안 된다는 말만 어른들이 중얼거릴 뿐이었다. 주인공 윤지우는 26의 민속학 대학원생으로 지도교수의 권유로 화령마을의 민속 자료를 조사하기 위해 잠시 머물게 되었다. 마을 입구에 도착하자마자 그는 기묘한 광경을 목격했다. 언뜻 보면 평범한 논밭처럼 보였지만 땅 곳곳이 사람 머리카락처럼 검은 실타래가 얽혀 있는 듯 흔들리고 있었다. 바람도 부는 것 같지 않은데 그 머리카락들은 마치 누군가의 손길을 받고 있는 듯 살아있는 생물처럼 서서히 꿈틀거렸다. 처음 오셨죠? 뒤에서 들리는 목소리에 지우는 놀라 뒤를 돌아보았다. 말을 건 여자는 마을에서 민박을 운영한다는 마을 주민 강혜숙이었다. 그녀는 짧게 묶은 머리 위로 두툼한 천을 한 번 더 감싸고 있었다. 마치 머리가 풀리면 큰일이라도 난다는 듯이. 저기, 논에 있는 건 뭐예요? 뭔가 머리카락 같던데요. 해숙은 잠시 말을 멈추더니 지우의 표정을 유심히 살폈다. 혹시 검은 줄기처럼 보이는 거 말씀하시는 거죠? 새로 온 분들만 그렇게 보여요. 정확히 뭐죠? 그냥 오래된 뿌리예요. 이 근방은 땅이 좀 특이해서 그래요. 신경 쓰지 마세요. 그러면서도 그녀는 무언가를 숨기고 있다는 듯 불안한 눈빛을 숨기지 못했다. 지우는 수첩을 꺼내 첫 인상을 메모했다. 땅에서 머리카락 같은 것들이 바람 없이 움직임. 마을 사람들 머리를 꽁꽁 묶음. 이 의식과 연관? 하지만 그날 밤 그는 노트를 적다가 손이 멈췄다. 민박집 작은 창문 너머로 땅이 뒤틀리는 소리, 마치 누군가가 흙 속에서 기어나오는 것 같은 쓱쓱 하는 소리가 들렸기 때문이다. 지우는 조심히 창가로 다가가 어둠 속을 살폈다. 그리고 그것을 보았다. 마당 한가운데 흙이 부풀어 오르더니 검고 긴 머리카락 뭉치가 천천히 솟아올랐다. 암흑 속에서 흔들리는 그 머리카락 끝에서는 물에 젖은 것처럼 미세한 물방울이 떨어지고 있었다. 그 다음 순간 하얀 손, 가늘고 길쭉한 뼈처럼 마른 손이 머리카락 사이로 천천히 올라왔다. 지우는 비명을 삼키고 뒤로 물러섰다. 심장이 미친 듯 뛰었다. 하지만 그 존재는 완전히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마치 지우가 보고 있다는 걸 알아챈 듯 머리카락 사이에서 천천히 고개만 돌렸다. 얼굴은 보이지 않았다. 보이지 않았는데 지우는 분명히 느꼈다. 그것이 자신을 바라보고 있다는 것을. 그 순간 민박집 대문이 쾅 하고 열렸다. 해숙이 손에 쌀독을 들고 황급히 마당으로 뛰쳐나왔다. 또 올라왔어. 또!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쌀을 머리카락 위에 뿌렸다. 그러자 머리카락은 바람에 꺼진 촛불처럼 갑자기 푹 꺼져 땅속으로 빨려 들어갔다. 지우는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겨우 물었다. 방금 본 거? 뭐예요? 해숙은 한참 동안 대답하지 못하다가 찢어진 목소리로 속삭였다. 지금 본 건 머리 풀린 여자예요. 이 마을에 묶어두지 않으면 안 되는 존재. 지우는 도무지 잠을 이룰 수 없었다. 해숙이 문 밖으로 나간 지 한참 후에도 마당에서 흙이 가라앉는 소리, 땅 속에서 무언가 움직이는 듯한 쓱쓱거림이 끊임없이 들려왔다. 그는 이 마을의 의식과 전승에 대해 조금 알고 왔다고 생각했지만 방금 본 것은 어느 책에서도 본 적 없는 존재였다. 다음 날 새벽, 해숙은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평범한 아침상을 차려놓았다. 그러나 지우는 그녀의 두 손이 밤새 떨려 있었던 흔적을 놓치지 않았다. 어젯밤에 대한 자료가 혹시 남아있나요? 조심스레 묻자 해숙은 미묘하게 얼굴빛이 굳었다. 그 일은 밖에서 말하는 게 금기예요. 마을 사람들 앞에서도요. 말하다가 들키면 큰일 나요. 왜죠? 머리가 풀리거든요. 지우는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이해하지 못했지만 해숙은 더 이상 말할 의지가 없어 보였다. 그는 마을의 유일한 노무당,
남선 할매를 찾아가 보기로 했다. 마을 외곽에 있는 오래된 당집은 이미 무너져가는 지붉은 기둥만이 그 형태를 유지하고 있었다. 당집 문을 밀고 들어가자 향냄새와 축축한 공기가 뒤섞인 묘한 기운이 느껴졌다. 남선 할매는 지우가 들어오기도 전에 이미 알고 있었다는 듯 말했다. 봤구나, 그년을. 목소리는 쇳소리처럼 거칠고 숨소리는 오래된 바람처럼 흔들렸다. 지우는 주저하지 않고 물었다. 그게 대체 무엇입니까? 할매는 눈을 감고 한참을 뜸들이다 대답했다. 옛날 이 마을에는 머리를 묶는 일을 생명처럼 중요시하던 신앙이 있었어. 머리카락은 혼과 이어져 있다고 믿어서 머리를 풀면 악귀가 들어온다 여겼지. 그런데 할매의 목소리가 싸늘하게 낮아졌다. 한 여자가 그 금기를 어겼다. 그녀는 천천히 이야기를 이어갔다. 아주 오래전 마을에는 서윤이라는 처녀가 있었어. 예쁘고 총명했지만 마을의 규율을 싫어했지. 머리카락을 풀고 다니며 마을이 미신에 사로잡혀 있다고 비웃었어. 그런데 어느 날 그녀가 사라졌지. 사람들은 그녀가 스스로 도망쳤다고 생각했지만 그게 아니었어. 할매의 목이 잠시 떨렸다. 눈 밑에서 반쯤 썩은 채로 발견됐지. 머리카락이 흙 속 뿌리랑 뒤엉켜 죽은 게 아니라 묶여 있었어. 마치 누가 일부러 흙에 심어놓은 것처럼. 지우는 숨을 들이켰다. 누가 그런 짓을? 그녀가 죽은 뒤 마을엔 끔찍한 일이 벌어졌어. 여자들의 머리카락이 저절로 풀리고 풀린 이들은 며칠 안에 실종됐지. 땅이 사람을 먹은 거야. 그래서 마을 사람들은 그녀의 풀린 머리를 달래기 위해 매년 머리 매듭굿을 올리기 시작했지. 모든 여자는 머리를 묶고 의식을 어긴 자는. 할매는 지우를 똑바로 응시하며 말했다. 땅에 끌려가. 지우는 비현실적인 이야기라고 생각하면서도 어젯밤 본 장면이 머릿속에서 떠오르자 반박할 수 없었다. 그때였다. 당집 바깥에서 갑작스러운 비명 소리가 터졌다. 도와줘! 끌려가! 제발! 지우는 할매와 함께 뛰쳐나갔다. 비명은 마을이 시작되는 좁은 흙길에서 들려왔다. 한 젊은 여자가 땅 위에 쓰러져 있었다. 그녀의 머리카락은 이미 길게 풀려 있었고 그 끝부분이 땅속으로 빨려 들어가고 있었다. 머리카락이 뿌리처럼 땅 깊숙이 잡아당기며 그녀의 몸을 천천히 끌어내렸다. 안 돼! 머리를 잡아! 묶어! 할매가 소리쳤다. 지우는 본능적으로 여자의 머리를 붙잡았다. 그러나 잡고 있는 동안에도 머리카락은 살아있는 뱀처럼 손을 벗어나려고 꿈틀거렸다. 지우는 이를 악물고 머리채를 붙잡으며 비명을 지르듯 중얼거렸다. 가위! 가위 없어요? 빨리! 하지만 마을 사람들은 멀리서 지켜볼 뿐 누구도 다가오지 않았다. 누군가 두려움에 차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자르면 우리 모두 죽어. 규율을 어길 수 없어. 머리카락이 사납게 흔들리며 여자의 몸을 반쯤 땅속으로 잡아당겼다. 뼈가 부러지는 소리와 함께 그녀의 다리가 흙 속으로 사라졌다. 지우는 마지막까지 손을 놓지 않으려 버텼지만 손가락 사이로 미끄러지는 머리카락의 힘은 인간의 것이 아니었다. 순식간에 여자는 땅속으로 완전히 빨려 들어갔다. 남은 건 그녀의 머리카락 끝 몇 가닥뿐이었다. 지우는 두 손을 들여다보았다. 여자의 머리카락이 사라진 자리에는 검고 끈적한 진흙과 피가 섞인 것 같은 액체가 묻어 있었다. 할매가 낮게 중얼거렸다. 또 한 명 데려갔네. 그리고 지우를 바라보며 덧붙였다. 저녀는 풀린 머리를 찾아다녀 자신의 머리처럼 풀린 자를 보면 끌고 가. 지우는 어지러움에 거의 쓰러질 뻔했다. 왜 저를 노렸던 거죠? 왜 저한테 보였습니까? 할매는 지우의 뒤쪽을 바라보았다. 너 어젯밤 창문 열었지? 네. 할매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그녀는 내 얼굴을 봤어. 지우의 등골이 서늘하게 굳었다. 그때 멀리서 바람도 없는데 논에서 무언가 흔들리는 소리가 들렸다. 수천 가닥의 머리카락이 바람 대신 지우를 향해 방향을 바꾼 것처럼 미세하게 일렁이고 있었다. 할매의 입술이 창백해졌다. 오늘 밤 절대로 혼자 있지 마라. 그년이 내 머리를 풀러올 테니. 해당 내용을 그대로 한 글자도 바꾸지 않고 다시 보내드리겠습니다. 해가 지기 시작하자 마을은 설명할 수 없는 불안으로 눌린 듯 고요해졌다. 아이 울음소리조차 들리지 않았고 모든 여자는 머리를 3번 꽁꽁 묶고 방문과 창문에 굵은 새끼줄을 걸어두고 있었다. 지우는 민박집 방 한가운데 앉아 있었지만 손끝이 떨려 글씨조차 써지지 않았다. 해숙이 초를 하나 들고 방문을 열었다. 오늘 밤만 넘기면 돼요. 그녀는 보름날에만 힘을 써요.
지우는 숨을 삼켰다. 근데 왜 저를 그렇게 노리는 겁니까? 해숙은 잠시 머뭇거리다 시선을 피했다. 당신 비슷하니까. 뭐가? 그년이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본 남자 얼굴과. 지우는 온몸의 피가 갑자기 식는 느낌을 받았다. 그게 무슨. 그러나 해숙은 더 말을 잇지 않았다. 밤이 완전히 내려앉자 마을 전체가 숨을 멈춘 듯 고요해졌다. 그러다 퍽. 민박집 마당 어딘가에서 흙이 부풀어 오르는 소리가 들렸다. 지우는 숨조차 쉬지 못한 채 귀를 세웠다. 삭, 삭. 무언가가 땅 아래에서 긴 머리카락을 질질 끌고 기어오르고 있었다. 또 올라온 거야. 해숙의 목소리가 떨렸다. 지우와 해숙이 창문을 향해 다가가려는 순간 창문 틈 사이로 하얀 손가락 2개가 쑥 들어와 천천히 위로 미끄러졌다. 마치 안에 있는 사람의 기척을 더 잘 느끼려는 듯 유리창을 긁는 소리가 들렸다. 끼익. 그 손가락은 유리창을 핥히더니 손 전체가 나타나 틀을 움켜쥐었다. 그리고 길고 검은 머리카락이 창문을 뚫고 들어오듯 스멀스멀 흘러내렸다. 해숙이 비명을 터뜨리려는 순간 당집의 북소리 같은 둔탁한 소리가 들렸다. 놔라! 남선 할매가 지팡이를 휘두르며 마당으로 뛰어들어왔다. 창문에서 물러난 머리카락이 땅으로 스르르 흘러내리더니 기욤 마당 한가운데로 모였다. 그리고 그 중앙에서 얼굴 없는 여자의 몸통이 천천히 땅 위로 솟구쳐 올랐다. 흙이 비처럼 흩어지며 여자의 상반신이 완전히 드러났다. 피부는 물이 들어 부른 것처럼 창백했고 긴 머리카락은 땅속 흙과 뒤엉켜 뿌리를 가진 생물처럼 흐물거렸다. 그 여자는 고개를 들어 지우를 향해 얼굴이 없는 채로 시선을 맞추듯 멈춰섰다. 눈도 입도 없는데 분명히 보고 있었다. 할매가 외쳤다. 처녀는 죽을 때 얼굴을 윗사람에게 뜯겨버렸지. 금기를 어겼다고 살아있는 채로 땅에 묻어버렸어. 지우의 숨이 멎을 뻔했다. 누가 그런 짓을? 할매는 씁쓸하게 고개를 떨구었다. 마을이야. 전부가 모두가 함께 그녀를 묶었어. 머리가 풀린 걸 변명으로 삼아. 여자의 머리카락이 갑자기 지우를 향해 뱀처럼 날아왔다. 순식간에 의자 다리를 감고 지우의 발목을 잡아당겼다. 잡혀! 해숙이 지우를 끌어안아 당겼다. 그러나 머리카락은 인간 힘으로는 도저히 뜯어낼 수 없을 만큼 강했다. 땅바닥에 흙이 일며 지우의 발이 비틀리고 몸이 앞으로 질질 끌려갔다. 그 순간 여자의 머리카락 끝에서 피와 진흙이 떨어지며 속삭이듯 소리가 들렸다. 목소리는 없는데 말하는 느낌이었다. 마치 오래된 원망이 직접 귀 안으로 스며드는 것처럼. 지우는 환청처럼 어떤 이미지가 보였다. 차디찬 밤, 묶인 채로 끌려가는 한 젊은 여자의 울음, 그녀의 머리를 잡아당기는 수십 명의 손, 금기를 어겼다. 머리를 풀었으니 죄를 받아라. 그리고 얼굴이 찢어지는 고통과 함께 흙 속으로 밀려 들어가는 장면. 지우는 숨을 몰아쉬며 속삭였다. 당신을 죽인 건 이 마을 사람들이었군요. 그 말이 떨어지자마자 땅속의 머리카락이 폭발하듯 사납게 움직였다. 여자의 몸이 갑자기 돌진하듯 지우에게 달려들었다. 얼굴이 없는 채로 머리카락이 사방으로 흩날리며 할매는 떨리지 않는 단호한 목소리로 외쳤다. 지우야, 그년이 풀린 머리를 찾는 이유, 이제 알겠지? 지우는 몸부림치며 간신히 돌아보았다. 할매의 눈빛은 막다른 선택을 이미 알고 있는 듯했다. 그녀는 살아생전 사랑했던 남자를 찾고 있어. 지우의 심장이 크게 쿵 내려앉았다. 그 남자가 마지막으로 그녀를 배신했다고 믿고 있으니까. 지우는 믿을 수 없다는 듯 속삭였다. 그게 저라는 겁니까? 할매는 고개를 끄덕였다. 넌 그 남자의 후손이야. 얼굴이 닮았어. 그래서 너를 잡으려 하는 거다. 머리카락이 갑자기 목을 감아왔다. 숨이 막히며 지우는 몸을 떨었다. 여자의 목 없는 얼굴이 지우 코앞까지 다가왔다. 아무것도 없는데 그 혼의 구멍 속에서 끓는 원한이 온몸을 조여왔다. 할매가 외쳤다. 지금 그녀의 원을 풀어주지 않으면 널 땅속에 심어버릴 거야. 지우는 질식할 듯한 공포 속에서도 질문을 짜냈다. 어떻게 해요? 어떻게 원을 풀어요? 할매는 지휘봉을 땅에 꽂으며 외쳤다. 그년이 가장 원한 건 단 하나, 진실을 말하는 거다. 머리카락이 지우의 목을 조일 때 해숙이 손을 떨며 외쳤다. 이 마을이 죽였어요. 우리가 죄를 지었어요. 당신은 죄가 없었어. 그러나 그 순간 여자의 몸이 멈췄다. 머리카락도 멈췄다. 그리고 천천히, 아주 천천히 그녀의 없는 얼굴이 해숙 쪽을 향해 돌아갔다. 그 다음 일은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다.
땅이 갑자기 폭발하듯 솟구쳤다. 수많은 머리카락이 한꺼번에 튀어오르며 해숙을 향해 쏟아져 내렸다. 안 돼! 지우가 소리쳤다. 하지만 이미 늦었다. 머리카락들은 뱀처럼 그녀의 팔과 다리, 허리를 감아들며 단숨에 땅속으로 끌고 들어갔다. 해숙은 짧게 비명을 질렀다. 그 비명은 오래 지속되지 않았다. 그녀는 단 3초 만에 완전히 사라졌다. 지우와 할매는 말도 하지 못한 채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다. 남은 건 머리카락 몇 가닥이 바람도 없이 흔들리는 모습뿐이었다. 할매는 입술을 깨물며 중얼거렸다. 전연, 이제 더 이상 억제할 수 없게 된 거다. 그리고 할매는 지우를 바라보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이제 네가 선택해야 한다. 자신이 살기 위해 도망칠지, 아니면 그녀의 진짜 한을 풀기 위해 그날의 진실을 찾아낼지. 어둠 속에서 다시 땅이 들썩거렸다. 이번엔 더 가까이, 더 깊고 더 많은 손들이 땅 속에서 꿈틀거리고 있었다. 필요하신 내용 있으면 이어서 도와드릴게요. 지우의 심장은 미친 듯이 뛰어대고 있었다. 땅은 계속해서 살아있는 짐승처럼 숨을 쉬었고 그 밑에서 꿈틀거리는 수많은 머리카락들이 마치 그의 발목을 노리고 있는 듯 미세하게 흔들렸다. 남선 할매가 지팡이를 꽉 쥐며 말했다. 그년을 완전히 멈추게 하려면 그녀가 죽던 날의 진실을 직접 확인해야 한다. 마을이 감춘 기록이 있을 거야. 그걸 찾으면. 그러나 할매의 말은 갑작스러운 충격음에 끊겼다. 쿵! 민박집 뒤편에서 거대한 무언가가 벽을 치는 듯한 둔탁한 소리. 그와 동시에 벽면에 균열이 생기며 흙이 새어나왔다. 지우는 직감했다. 그녀가 이 집 전체를 파고들고 있었다. 할매가 외쳤다. 지금이야. 당집으로 가. 거기엔 마을이 숨긴 걸 기록한 상자가 있어. 지우는 주저할 여유가 없었다. 그는 폐허 같은 마당을 달려 당집으로 향했다. 뒤에서 흙이 솟아오르는 소리가 연속적으로 터졌다. 삭삭, 마치 수십 개의 머리카락이 지면을 가르며 쫓아오는 소리. 달리던 중 땅 바로 아래에서 빠르게 이동하는 검은 그림자가 지우의 발밑을 스쳐 지나갔다. 무언가가 곧바로 올라올 것 같은 예감이 들었다. 도착하자마자 당집 문을 힘껏 열었고 남선 할매가 헐떡이며 따라 들어왔다. 당집 안은 이미 한기가 가득했다. 아까보다 훨씬 세다. 마치 어떤 존재가 이곳을 알아채고 모여드는 느낌. 할매는 벽면 뒤쪽을 손으로 더듬으며 말했다. 이 마을 장정들이 그녀를 죽인 뒤 진실을 감춘 기록이 있다 했지. 제일 깊은 데 숨겨놨어. 제발 있어야 할 텐데. 그 순간 당집 바닥이 들썩였다. 지우는 재빨리 할매를 붙잡아 뒤로 밀쳤다. 바닥이 벌어지며 머리카락 수십 가닥이 뻗어 올라와 허공을 찢었다. 그 끝에서는 흙과 핏물이 떨어지고 있었다. 할매가 비명을 삼키며 외쳤다. 빨리 벽 뒤를 찾아. 지우는 떨리는 손으로 벽을 밀었다. 그러다 손끝에 걸리는 틈을 발견했다. 작은 나무판이 숨겨져 있었다. 그것을 밀자 낡은 상자가 드러났다. 상자는 올가미 같은 노끈으로 묶여 있었고 봉인처럼 얇은 부적이 붙어 있었다. 지우는 순간적으로 머뭇했지만 할매가 소리쳤다. 찢어! 그걸 열어야 한다! 지우가 부적을 뜯고 상자를 열자 안에는 낡은 일기장 한 권과 마른 머리카락 한 다발이 들어 있었다. 머리카락은 오래된 것이었지만 마치 살아있는 듯 미세하게 떨렸다. 일기 첫 장에는 흐릿하지만 분명한 글씨가 적혀 있었다. 나는 금기를 어기지 않았다. 나는 단지 사랑하는 사람을 기다렸을 뿐이다. 그 아래에는 그녀의 이름, 그리고 한 남자의 이름이 있었다. 지우는 숨이 턱 막혔다. 그 이름은 자신의 증조부 이름이었다. 일기 속 문장들은 절망에 가득 차 있었다. 그이는 나를 숨으라고 했어. 마을 사람들은 금기를 어겼다며 나를 죽이려 했거든. 믿었어. 분명히 데리러 올 거라 믿었어. 하지만 그는 오지 않았고 그들은 내 얼굴을 찍고 머리를 땅에 묶었어. 지우의 손이 떨렸다. 이건 그녀가 금기를 어긴 게 아니잖아. 그래, 할매가 말했다. 전혀는 죄가 없었어. 배신한 것도 그녀가 아니었지. 그 남자, 내 증조부가 그녀를 두고 도망친 거다. 바로 그 순간 바닥이 크게 갈라졌다. 당집 중앙이 움푹 꺼지며 얼굴 없는 여자의 상반신이 완전히 솟아올랐다. 머리카락이 사방으로 퍼져 벽을 찢으며 일기장을 향해 손을 뻗었다. 그녀는 말이 없었지만 분명히 원한이 폭발하는 느낌이 전해졌다. 지우는 본능적으로 일기장을 가슴에 안고 외쳤다. 당신은 잘못이 없었어. 금기를 어긴 것도 사람을 속인 것도 아니야. 당신을 배신한 건 내 조상이야. 당신은 억울하게 죽었어.
당신에게 잘못한 건 우리가 맞아. 순간 공기가 찢어지듯 진동했다. 여자의 긴 머리카락이 한꺼번에 멈췄다. 그녀의 몸이 떨리고 있었다. 그러나 그 떨림은 잠시뿐이었다. 얼굴이 없는 머리가 천천히 비틀리며 지우를 향해 완전히 돌아왔다. 그녀의 몸에서 뿜어나오는 원한은 오히려 더 강해지고 있었다. 할매가 경악하며 외쳤다. 안 돼. 오히려 더 자극했어. 그녀는 단순히 억울한 게 아닌 거야. 사라지기를 원치 않아. 복수도 끝내고 싶지 않아. 이젠 그 자체로 악귀가 되었어. 머리카락이 폭풍처럼 터져나왔다. 할매를 휩쓸고 지우의 팔과 다리를 묶고 일기장까지 잡아당겼다. 지우는 마지막 힘을 다해 참고 외쳤다. 그럼 원한을 풀 수 없으면 봉인하는 수밖에. 그는 상자 안에 있던 마른 머리카락 다발을 움켜쥐고 악귀의 머리카락과 마주치게 했다. 순간 두 머리카락이 닿자 끔찍한 비명 같은 기운이 방 안을 뒤흔들었다. 여자의 몸이 미친 듯이 뒤틀리고 땅이 울렁이며 흔들렸다. 그러나 동시에 악귀의 머리카락은 스스로 상자 속 머리카락에 감기기 시작했다. 마치 자신의 원래 몸을 되찾는 듯한 움직임. 지우는 이를 악물고 상자를 닫았다. 머리카락이 사납게 저항했지만 상자 안으로 끌려 들어갔다. 지우가 남은 힘을 전부 끌어모아 뚜껑을 닫는 순간 쾅! 당집 전체가 흔들리고 광풍 같은 어둠이 상자 안으로 빨려들었다. 여자는 마지막 순간 없는 얼굴로 지우에게 달려들어 마치 입이 있는 것처럼 크게 벌린 구멍이 지우의 눈앞까지 단 10cm 앞까지 다가왔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이 갑자기 멈췄다. 머리카락은 더 이상 움직이지 않았고 여자의 몸은 구겨진 종이처럼 천천히 무너졌다. 흙 속으로 스며들듯 사라져버렸다. 남은 건 지우의 손에 남아있는 상자 하나뿐이었다. 할매는 숨을 몰아쉬며 말했다. 끝난 건 맞다. 하지만 지우는 물었다. 하지만 뭐죠? 할매는 떨리는 손가락으로 상자의 틈을 가리켰다. 그 틈 사이로 긴 머리카락 한 가닥이 바깥으로 천천히 미끄러져 나오고 있었다. 아직도 살아있는 것처럼. 지우는 숨을 멈췄다. 그 머리카락은 마치 방향을 알고 있는 듯 지우의 손등을 향해 천천히, 아주 천천히 기어오기 시작했다. 할매의 목소리는 거의 속삭임이었다. 봉인은 했지만 그녀는 다시 묶였을 뿐이야. 완전히 사라진 게 아니지. 바람도 없는데 당집 안에서 머리카락이 사각 미세하게 흔들렸다. 지우는 깨달았다. 이 봉인은 평생 그와 함께할지도 모른다는 것을. 그리고 아주 희미하게 어둠 속 어딘가에서 목소리 없는 속삭임이 들려왔다. 풀어줘, 내 머리를. 다시. 그 순간 산비탈 아래에서부터 들려오던 바람의 울음소리가 완전히 바뀌었다. 숨을 들이키는 듯한, 누군가 목구멍 깊은 곳에서 짓눌린 채 울부짖는 듯한 소리. 차영우는 그 소리에 몸이 굳어버렸다. 바람이 아니라 그 여자가 가까워지고 있었다. 동굴 안의 공기가 무거워지며 손전등 불빛이 이유 없이 떨렸다. 영우의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다. 발 밑에 흙이 흔들렸다. 마치 거대한 무언가가 바닥 아래를 기어가는 것처럼. 그리고 천장 틈 사이에서 머리카락이 한 가닥 떨어졌다. 검고 축축하며 땅을 향해 길게 늘어지는 머리카락. 영우는 온몸에 피가 뒤로 쏠리는 듯한 공포를 느끼며 한 발짝 뒤로 물러섰다. 머리카락이 떨어진 자리가 서서히 벌어지기 시작했다. 마치 누군가 머리카락을 매단 채 몸 전체를 천장 속에서 기어 내려오는 것처럼. 저기서 나오고 있어. 영우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다. 툭, 툭, 툭. 머리카락이 연달아 떨어지더니 곧 천장에서 길고 검은 머리칼이 폭포처럼 쏟아져 내렸다. 동굴 전체를 뒤덮을 듯한 엄청난 양이었다. 그 머리카락 사이로 뼈처럼 하얀 손가락이 천천히 모습을 드러냈다. 아주 천천히, 아주 조용히. 그러나 피 묻은 손톱이 바위를 긁으며 그녀가 내려오고 있었다. 영우는 숨을 삼키고 뒤돌아 뛰었다. 동굴의 좁은 굴을 헤집고 밖으로 나갔지만 바람이 갑자기 멈췄다. 정적. 그리고 툭! 발목에 무언가 감겼다. 검은 머리카락. 산 아래까지 뻗친 그 머리카락이 생명력을 가진 것처럼 그의 다리를 감아 끌어당겼다. 나! 나! 영우가 비명을 질렀지만 그 순간 머리카락 사이에서 목소리가 들려왔다. 바람에 실린, 그러나 귓가 바로 옆에서 속삭이는 듯한 여자 목소리. 돌려줘! 그 목소리는 애원도 분노도 아닌 끝나지 않은 굶주림처럼 비어 있었다. 영우는 발버둥을 치며 바위에 손을 걸고 버텼다. 그러나 뒤에서 그녀의 머리가 천천히, 아주 천천히 그의 어깨까지 다가와 얼굴을 드러냈다. 눈은 없었다.
눈구멍에는 흙과 작은 돌 조각이 가득 박혀 있었다. 그녀의 입술은 찢어져 있으며 입안에서 자라는 머리카락들이 숨 쉴 때마다 파르르 떨렸다. 내 머리 돌려줘. 영우가 떨리는 목소리로 속삭였다. 무슨 말이야? 난 아무것도. 그 순간 여자의 창백하고 갈라진 손가락이 영우의 관자놀이를 짚었다. 그리고 아주 미세한 힘으로 머리 가죽을 들어 올리기 시작했다. 영우는 절규했다. 안 돼! 제발! 여자는 말없이 그러나 만족하듯 그의 이마 위로 자신의 머리카락을 덮어 씌웠다. 살갗이 찢어지고 뜯겨나가며 피와 머리카락이 엉켜 그의 시야가 붉게 물들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자의 얼굴이 그의 귓가에 닿으며 속삭였다. 너의 머리가 필요해. 영우의 비명이 밤산을 가득 채웠다. 그러나 그 비명은 곧 멈췄다. 여명이 밝아올 무렵 산을 오르던 등산객 하나가 도로 옆에서 무언가를 발견했다. 처음엔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못했다. 너무 많은 머리카락이 한 사람에게 있을 수 없을 만큼 땅 위에 쉼없이 흘러내리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 머리카락들 사이에서 겉보기엔 정확히 알 수 없는 얼굴이 하나 머리카락에 뒤덮인 채 아래를 향해 엎드려 있었다. 그리고 그 얼굴에는 영우의 것이 아니었던 머리 가죽이 덮여 있었다. 바람이 살짝 불자 뒷덜미에서 여자의 속삭임이 스쳤다. 하나 더?